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해서 책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랑 관련된 영상과 엄마표 영어 교육 방법 등에 관련된 영상 올리고 있어요. 오늘은 8월과 9월에 읽었던 책들을 랩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들만 골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앞으로는 최대한 먼슬리로 랩업을 하는 영상을 만들고 싶고요. 이번 달에는 8월과 9월을 한꺼번에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유는 8월 달에 읽은 책이 너무 재밌는 게 있고, 그게 또 9월까지 시퀄로 넘어온 게 있어가지고 같이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장르를 따지지 않고 좀 닥치는 대로 읽는 편인데, 그 이유는 사실 제가 독서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읽어본 책보다 안 읽어본 책이 훨씬 더 많고, 그러므로 또 장르 또한 제가 막 뚜렷하게 취향이 있다기보다는 좀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읽고 있어요. 저는 이번 8월과 9월에 어린이 책을 제외하고 청소년 어른들을 대상으로 읽은 책들만 셈을 해보자면 총 33권 정도 읽었더라고요. 제가 읽은 책들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아래 걸어 놓을게요. 제가 원래 취미가 네이버 블로그에 서평을 남기는 거거든요. 제가 읽은 책들에 대한 영상을 다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번은 8월, 9월 정말 재밌는 책들만 골라서 랩업 레커멘데이션 한번 해볼게요. 우선 어제 끝낸 책인데 드라이란 책이에요. 닐 셔스터먼과 제럴드 셔스터먼 공동 저자고 창비 출판사에서 출간됐어요. 이 책의 저자가 두 명이에요. 라스님이 동일하길래 혹시 보부인가 하고 퍼스님을 봤더니 닐하고 제럴드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막 게이 커플인가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Father and Son 부자가 같이 공동 집필을 한 책이더라고요. 그 궁금증이 풀리다 보니 더 이 책에 애착이 가더라고요. 이 책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갑자기 물 공급이 끊기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벌어지는 일을 묘사한 책인데요. YA 그 영 어덜트라서 읽기가 굉장히 쉬워요. 술술 넘어가는 책이라고나 할까요? 메인으로 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건 청소년인 얼리사라는 주인공이고요. 처음에 이야기가 처음 단수가 딱 시작이 됐을 때 갑자기 받아들이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에이 설마 좀 어리바리 대처를 하게 되는 물이 필요하나 이러면서 마취를 가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더 현실감을 느껴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선 책이 좋았던 세 가지를 꼽자면 실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은 설정부터가 이제 마음이 먼저 불안불안해지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라는 불안감을 경험해 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읽으니까 꼭 단수가 아니더라도 자꾸 전쟁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니까 더 훨씬 몰입도가 생기고,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목이 마르던지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예요. 혹시 물이라도 집에 쟁여놔야 되지 않을까, 진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뭐라도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책을 읽게 됐고요. 이야기 흐름이 크게 단수, 사흘 짐승이 되기까지, 균열, 산전수전, 그리고 다시 보통의 날로 돌아와요. 일주일 정도의 기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정말 각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이야기 전개로 인해서 정말 몰입이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이 책이 좋았던 또 다른 점은 작가가 각 가정마다의 문화를 좀 많이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가정마다의 문제점이 다 다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삶을 임하다가 갑자기 재난이 닥쳤을 때 사람의 인간성이라는 게 좀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서 초래되는 갈등 보면서 인간성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하게 되었던 책이기도 해요. 실제 캘리포니아는 현재 가뭄에 굉장히 좀 민감한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실제 가서 보면은 예전 10년 전, 20년 전과 풍경이 되게 많이 바뀐 게, 또 미국의 부의 상징하면 앞에 그 푸른 초원의 그런 잔디 이런 거를 가꾸는 그런 거를 많이 중요시 여기는 거였는데, 최근 캘리포니아에 방문했을 때 그 잔디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인장 캡터스 있잖아요. 예쁘게 생긴 그런 선인장류의 그 식물들을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뭄으로 인해서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바뀌는구나를 또 한 번 직접적으로 느끼게 됐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전쟁에 대한 생각도 하지만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해 더 많이 경각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예전에 봤던 그 북극곰이 살 공간이 얼음이 얼마 안 남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또 막 찾아보게 되고 지구온난화 현상이 정말 많이 심각하구나를 또 한 번 느끼게
됐어요. 이야기가 다양한 인물 시점으로 다방면의 사건들이 돌아가서 되게 급박한 상황을 더 많이 고도시키는데, 예를 들어 뉴스룸, 뭐 고속도로 등의 상황들을 알게 되면서 그 심각성을 정말 더 많이 느끼게 돼서 저자가 진짜로 하여금 이 상황 자체에 굉장히 몰입할 수 있게끔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책이에요. 이 책을 토대로 영화사 패러마운트 픽처스에서 영화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또 어떻게 그려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재난 소설을 찾아 막 읽지는 않는 한 좀 손이 가지 않는 책일 수도 있지만 정말 몰입도 짱이고요. 읽는 내내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고 정말 이렇게 슝슝 읽혀지지만 좀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그런 책이어서 꼭 단수가 아니더라도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하는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은요, 아마 이 책은 2019년도 중 가장 재밌게 읽은, 그리고 정말 여운이 많이 남는, 그래서 책장을 넘기면서 책이 거의 다 끝나가는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았던 책인데, 바로 잠중록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좀 하드카피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본 책이고, 이 책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바로바로 읽자마자 반납을 했던 책인데, 저자는 처처칭한이고 중국 소설이에요. 이 책이 총 4권이고 출판사는 아르떼이거든요. 제가 또 아르떼 출판사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 잠중록은 정말 두께가 나름 상당한데 그냥 술술 읽기는 정말 놓을 수가 없는, 시간적 여유만 있었다면 아마 정말 앉은 자리에서 1권부터 4권까지 다 읽을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책이었어요. 가독성 완전 짱이고 몰입도 완전 짱이고, 게다가 너무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의 막 매력이 막 엄청 나서 막 흠뻑 빠져들게 되는, 정말 만약에 너무 무겁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책들도 좋지만 가볍게 재밌게 흥겹게 읽고 싶은 책이 있다, 그럼 저는 잠중록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인 황제하와 이서백을 구축점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황제하는 가족을 살해한 누명을 쓰고 쫓기는 그 소녀가 황실로 스며들면서 펼쳐지는 이제 미스테리 사극 로맨스예요. 근데 이제 이서백이라는 황실의 4번째 왕자인데요, 이서백 역시 좀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좀 해결하지 못한 그런 미스테리 사건들로 좀 골머리를 썩던 중에 황제아를 만나게 되고, 황제아와 이제 거래를 하게 돼요. 황제아가 이서백이 풀지 못하는 미스테리를 푸는 거에 도움을 주는 걸 조건으로 자신이 가족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벗길 수 있도록 자신도 도와달라 그러면서 이제 남장으로 신분을 감춘 채 이제 천재 탐정 소녀 황제아가 이제 모든 사건들을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셜록 홈즈 저리 가라고, 이렇게 어린 소녀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과 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또 중국 소설답게. 그런데 정말 뜻밖의, 정말 상상도 못하는 사건들과 그걸 토대로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미묘한 감정들을 정말 잘 이끌어내면서 저 어쩌어쩌 하다가 사건이 해결이 되는데, 저자가 그런 사건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런저런 암시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황제아는 이제 사건이 해결됐대요. 독자는 사실은 아직도 감이 안 잡힌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웃기게도 등장하는 주자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되게 막 너스레 떨고 너무 막 푼수라고 해야 되나? 하지만 되게 진솔하고 되게 막 너무너무 이 인물 역시 너무 귀여운, 마치 그 인물이 읽는 독자 같은 느낌? 이서백과 황제아는 사건 이제 풀었다고, 이제 범인이 누군지를 다 알겠다고 하는데, 주자진은 독자처럼 누가 어떻게 너는 어떻게 벌써 사건을 해결했어, 이런 식으로 나도 좀 방법을 알려줘 이러면서 막 꽁무니 쫓아다니는 되게 귀여운 캐릭터로 나와요. 그러면서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막 알콩달콩한 사람들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트롭 중에 하나가, 그런 설정 중에 하나가 남장 여자인데, 좀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 여자인데 남장을 하는데 머리를 틀어 올려서 비녀를 꼽으면 이렇게 분칠을 좀 어둡게 하면 사람들이 다 여자인 줄 몰라라 하고, 머리만 싹 하고 내리면 딱 여자고 너무 아름답고 막 하늘하늘한 수묵화에 담겨있는 어떤 여인인 것 같고 막 너무 아름답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우습기도 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아름답게 그려져서 이게 또 읽는 맛이 또 예사롭지가 않아요.
잠중록은 비녀의 기록이란 뜻으로 주인공 황제아가 추리를 할 때 끄적이는 버릇이 있는데 이제 이거랑 이어져서 이제 제목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황제아가 어떻게 기묘하고 잔혹한 사건을 해결하고 누명이 벗어지기까지 그리고 신분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 이서벨과 황자의 러브스토리가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차갑고 고고하기만 한 이서벨의 마음이 어떻게 녹아지는지 설레는 로맨스와 짜릿짜릿한 미스테리가 적절하게 잘 녹여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은 유튜브로 채권하는 법, 김겨울 작가의 책이고요. 유유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에요. 우선 굉장히 얇은 책이라 앉은 자리에서 그냥 휘릭 볼 수 있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겨울서점이란 북튜브를 제가 즐겨보기도 하거니와 김겨울 작가의 그런 진솔한 생각이 담겨있는 책인 것 같아서 정말 읽고 싶었었어요. 겨울서점이라는 튜브 채널을 통해서 김겨울 작가를 먼저 만나게 됐고 제가 개인적으로 김겨울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어쨌든 좀 초창기 북튜버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지금 가장 고민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저 또한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배우고 싶어서 책 읽어보게 됐고요. 제가 김겨울 작가처럼 정말 독서의 양이 엄청나고 정말 인텔리한 건 아니지만 책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 못지않게 좀 많기 때문에 김겨울 작가와 굉장히 많이 좀 공통점을 나름 혼자서 찾기도 했고 그렇게 나뿐만 아니고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책을 좋아하고 좀 그런 동지의 의지가 되는 마음도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지식인이어야만 책에 대해서 읽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책들에 대해서 누군가와 함께 좀 소통을 하고 나도 이렇게 책을 좋아하니까 같이 좀 재밌게 읽어보자. 뭐, 난 이런 책 읽었는데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은 어떤 책을 읽으시나요? 이런 식으로의 좀 소통을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런 의미로 김겨울 작가의 책을 읽으면서 좀 혼자 빼기지만 좀 많이 좀 꽁냥꽁냥 좀 대화를 나누면서 읽은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북튜브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신의 생각을 많이 녹인 책이다 보니까 김겨울 작가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어떤 경험을 토대로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갔는지 그러면서 나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유튜브 채널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또한 북튜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방향을 좀 제시하고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가볍고 얇은 책이지만 내용은 절대 가볍지 않은 그녀의 필체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좀 배어나는 듯한 느낌이 받아서 책을 읽는 내내 막 실제로 그녀의 목소리를 알고 있으니까 옆에서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좀 들려주는 듯이 써서 정말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어요. 저자의 말에 따르면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에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6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4명 정도도 열정적으로 책 읽는 사람은 한두 명 정도? 그러니까 그 한두 명이 저인 거죠. 저는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냥 너무 재밌었고 이런 책을 읽어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이런 대화를 나누고 싶은 책이어서 책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면 좀 재밌는 책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려서 좀 책이 얼마나 재미있는 취미 생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책들이 정말 재밌는지에 대한 공유, 자신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고 싶은 건데 김겨울 작가의 이 책을 읽으면서 더더욱 빛을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블로거로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서평글을 남기는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간간히 뭐 음식점이나 병원이나 제가 사용하는 상품들의 후기를 조금씩 남기곤 하는데 사실은 제가 남기는 서평 글의 조회수보다 음식점이나 뭐 상품 후기 같은 것들이 조회수가 훨씬 더 많이 되는 걸 보면서 유튜브 채널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그리고 자기가 무턱대고 하고 싶은 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계획이라는 걸 정말 철저하게 세워서 김겨울 작가가 영상을 만드는구나, 그런데 상대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많이 부족하구나 좀 새삼 느끼게 됐어요.
전반적으로 유튜브에 대해서 무지했던 저에게는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책이었어요. 더불어 김계월 작가에 대한 매력이 더 빠져드는 그런 책이기도 했고요. 북튜브 채널을 구상을 하고 계신다면 김계월 작가의 경험담, 생각, 추구하는 바들을 들어본 다음에 본인의 색깔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영어 원서로 읽은 책은 The Turn of the Key이고 작가는 루스 웨어고 전 오독을 통해서 읽었어요. 이 책은 미스테리 스릴러 소설 작가 중에 진짜 좋아하는 작가인 루스 웨어가 집필한 책이고 In a Dark Dark Wood란 책만 빼고 정말 다 읽어봤어요. 전반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다 재밌게 읽었는데 최근에 읽은 The Lion Game만 제외하면 정말 다 재밌었어요. 이번에 The Turn of the Key도 정말 엔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면서 두근두근 마음 졸이면서 읽은 책이고 오픈 엔딩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드는 책이기도 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인 로웬이 내니 잡을 가지면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3명의 자녀, 사실은 4명의 자녀인데 3명의 아이를 돌봐주기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말도 안 되게도 그 아이의 엄마는 일 때문에 내니가 오자마자 아이를 다 맡겨두고 그냥 일하러 가버려요. 아빠도 역시.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완전 토tal stranger에게 이제 맡겨진 거잖아요. 거의 버림받듯이. 그러면서 일어나는 이제 해프닝인데 아이들의 행동도 너무 이상하고 이 엄마도 좀 정신 나갔죠. 새로운 내니한테 다 맡겨놓고 그냥 도망가듯이 가버리니까 그 집은 심지어 굉장히 덩 떨어졌고 그 집은 막 헌ted 하우스처럼 너무 사연이 많은 집이라고도 얘기하고 마을 사람들도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가까이 좀 집을 좀 돌봐주는 잭 그랜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잭도 너무 정체가 의심스럽고 그러면서 좀 많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읽기 시작을 하는데 그 내니 로원이 이제 와가지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을 하는데 그 집에는 해피 앱이라고 있는데 이런 모든 뭐 라이트나 뭐 소리나 이런 것들을 다 AI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된 집이에요. 근데 밤마다 이상한 크리피 사운드가 들리고 슈퍼스티션을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그 새로운 집에 적응도 되지 않았는데 막 갑자기 불이 켜지거나 소음이 갑자기 많이 나거나 누가 띵동을 하고 나서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거나 완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이런 시츄에이션에 놓아지면 저부터 섬도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오더블로 들었잖아요. 근데 정말 그 성우가 너무 감칠맛 나게 진짜 무서운 그런 불안한 상황을 너무 묘사를 목소리부터 너무 불안하고 무섭거든요. 저는 보통 아이를 재우면서 오더블 책을 듣는데 거기서 나오는 장면 중에 가장 제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무서웠던 게 내가 이제 내니가 자는 그 방 바로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꾸만 크리킹 사운드가 들리는 거예요. 막 그 성우가 이렇게 얘기해요. 크릭 진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밤에 막 우리 집은 너무 막 아이를 재우다 보니까 막 칠흑같이 어두운데 막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막 너무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그런 거를 좀 즐기면서 읽기를 좋아하는 독자라면 이 책 정말 추천드려요.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 진짜 더 무서운 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그 루스웨어의 책을 좀 연달아 읽다 보니까 살짝 작가가 집필하는 공식 같은 게 좀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살짝 뻔한 스토리일 수도 있지만 좀 이런 과정 그런 그 결말이 뭔지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고 덩달아 독자도 어떻게 같이 몰입이 돼서 그 불안감과 사건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불타는 그런 걸 즐길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은 만약에 영어 원서를 읽기를 도전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마지막으로 8월 9월에 읽은 원서책은 Something in the Water라는 책이고 저자는 캐서린 스테드만인데 정말 기대를 1도 안 하고 봤다가 완전 너무 재밌게 읽은 책이라서 좀 레커멘데이션으로 넣고 싶은 책인데 이 책 역시 오더블 통해서 읽었어요. 저자가 직접 읽었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작가가 되게 연기를 잘하네? 그런데 점점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우 장난 아니다. 알고 봤더니 이 책의 작가가 배우 출신이더라고요. 자신이 쓴 책을 직접 자기가 읽으면서 연기를 하니까 그래서 더 너무 재밌고 즐겁게 읽은 책이기도 해요. 하지만 좀 콕 집어서 좀 아쉬웠던 연기가 있다면 남자 역할을 할 때 성우의 목소리가 여전히 여자스러워서 그건 좀 아쉽긴 하지만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 성우의 목소리가 그런 좀 불안한 그런 목소리 떨림 막 이런 것들도 정말 호흡 하나하나 정말 빼먹을 수 없게끔 너무 리얼하게 재밌게 흠뻑 빠져서 들을 수 있게 만든 책이었어요.
이 책 역시 심리 스릴러고요. 이 소설 시작이 에린이라는 주인공이 무덤을 팔면서 시작이 돼요. 말을 하는 게 이 무덤을 파는 게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아냐고 이러면서 시작이 되는데, 파묻으려고 하는 시체는 자신의 남편 마크라고 하면서 아예 시작부터 남편을 죽인 아내로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처음부터 자신이 남편을 죽이게 된 이야기를 이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보를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좀 플래시백을 하면서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처음부터 궁금증을 자아내게끔 얘기를 막 툭툭 던져요.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인 에린과 은행원 마크가 결혼을 했는데 벌써부터 남편을 죽인 거죠. 그런 설정 자체가 너무 궁금해서 계속 읽게 됐는데, 그 두 부부가 결혼을 하고 보라보라 섬으로 신혼여행을 가요. 근데 이제 바다 어딘가에서 지폐와 다이아몬드와 권총과 아이폰이 든 가방을 발견을 하고, 어떻게 해서 어찌저찌 해서 자기가 사는 현실 세계의 그 집으로 와요.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이제 해프닝들인 거예요. 이제 스포주의라 중간에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왜 그녀가 꿀이 뚝뚝 떨어져야만 할 것 같은 신혼 때 왜 막 남편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일말의 과정을 읽어 나가는 게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길을 가다가 돈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내가 꿀꺽 하면 법에 걸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해서 이제 걸리는데, 이게 해외에서도 이런 법이 있더라고요. 이 책을 통해서 너무나도 큰 돈을 만나면 정말 사람이 눈이 뒤집힐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만약에 돈다발을 가지면 나는 무엇부터 할까? 막 이런 상상도 하게 되고, 좀 이런 과정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그 남편 마크의 입장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 막 죽은 사람을 이렇게 깨워서 흔들 수도 없고, 좀 그게 좀 궁금해져서 좀 아쉬움이 좀 남는 책이기도 해요. 그거 말고는 정말 너무 재미있게, 아마 기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재미있게 읽은 책이고, 지금 현재 번역본으로 Something in the Water라고 나왔다고 알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8월, 9월을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먼슬리로 TBR 북콜을 하듯이 랩업도 좀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올 10월은 어떤 책을 읽게 될지 이 영상 또한 조만간 올릴 예정이에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10월 또한 재밌고 알찬 하루하루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